메시지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을 활용하여 메시지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인더, 서플라이어, 컨슈머, 펑션, 파티셔닝, 에러 처리까지 모든 핵심 개념을 다룹니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소개부터 시작하여 바인더 개념, 서플라이어와 컨슈머, 펑션의 역할을 배웁니다. 그 다음 메시지 채널 설정 방법과 파티셔닝을 통한 확장성 확보, 마지막으로 에러 처리와 DLQ를 활용한 안정성 향상까지 총 6개 주제를 다룹니다. 메시지 기반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서비스 간 통신을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비동기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REST API를 직접 호출하는 대신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하여 서비스 간 결합도를 낮춥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간 느슨한 결합, 장애 격리 및 보관력, 그리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은 캐프커, 레비템큐 같은 메시지 브로커를 추상화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메시지 브로커를 추상화함으로써 개발자는 선언적 프로그래밍 모델로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테스트도 용이해집니다. 어떤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할지는 설정 파일에서 결정합니다. 간단한 메시지 발행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에서 빈으로 서플라이어를 등록합니다.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는 파라미터 없이 오어더 이벤트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메시지 프로듀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 이 서플라이어를 감지하고 메시지 브로커와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코드 한 줄 추가하지 않고 메시지 발행 기능이 완성됩니다. 직접 호출 방식과 메시지 기반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REST API를 직접 호출하면 동기적이고 간결합되어 있어서 한 서비스에 장애가 나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메시지 기반은 비동기적이고 약결합되어 있어서 장애가 격리됩니다. 따라서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경우는 REST API를, 비동기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메시지 기반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인더란 무엇일까요? 바인더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과 실제 메시지 브로커를 연결하는 어댑터입니다. 마치 여행용 전원 플러그 어댑터처럼 코드는 변경하지 않고 바인더만 교체하면 메시지 브로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캐프커, 레비템큐, 키니시스 등 다양한 메시지 브로커를 지원합니다. 바인더 의존성 선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캐프커를 사용하려면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바인더 캐프커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레비템큐를 사용하려면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바인더 레비트를 추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인더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화의 힘입니다. 바인더의 역할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인더는 애플리케이션과 메시지 브로커 사이의 중간 레이어로 작동합니다. 메시지 전송을 추상화하고 파티셔닝, 제시도 같은 고급 기능도 제공합니다. 덕분에 로컬 개발 환경에서는 레비템큐를, 운영 환경에서는 캐프커를, AWS에서는 키니시스를 사용하는 식으로 환경별로 다른 브로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3.0부터는 서플라이어, 컨슈머, 펑션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함수형 모델을 사용합니다. 서플라이어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합니다. 컨슈머는 메시지를 소비하는 컨슈머 역할을 하고 펑션은 메시지를 변환하는 프로세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메시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함수형 메시지 핸들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피겨레이션 클래스에 3개의 빈을 등록합니다. 오어더 크리에이티드는 서플라이어로 주문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라고어더는 컨슈머로 메시지를 받아서 로깅합니다. 1,2초어더는 펑션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 완료 문구를 추가한 후 다시 발행합니다. 간단한 함수만 작성하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메시지 바인딩을 설정합니다. 어노테이션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함수 이름과 채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수 이름을 기반으로 채널 이름이 자동 생성됩니다. 오어더 크리에이티드라는 서플라이어는 오어더 크리에이티드 -0이라는 출력 채널을 만듭니다. 라고어더라는 컨슈머는 라고어더인 -0이라는 입력 채널을 만듭니다. 아웃은 출력 채널, 인은 입력 채널을 의미하며 여러 함수를 파이프라인으로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채널 설정이란 무엇일까요? 논리적 채널 이름과 실제 메시지 브로커의 토픽이나 큐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에서 바인딩 정보를 선언합니다.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논리적 이름과 실제 주소를 매핑하는 역할입니다. 코드와 설정을 분리함으로써 환경별로 다른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바인딩 설정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펑션이 데퍼니션에서 사용할 함수들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나열합니다. 바인딩즈 섹션에서 각 채널의 세부 설정을 정의합니다. 오어더 서플라이 아웃 -0 채널은 오어더즈 타픽 토픽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어더 컨슈머인 -0 채널은 같은 오어더즈 타픽을 구독하며 오어더 서비스 그룹이라는 컨슈머 그룹에 속합니다. 캐프커 바인더 브로커즈에서 캐프커 브로커 주소를 지정합니다. 컨슈머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컨슈머들은 메시지를 분산해서 받습니다. 그룹을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인스턴스가 같은 메시지를 중복으로 받게 됩니다. 보통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그룹명으로 사용합니다. 컨슈머 그룹 설정은 메시지 분산 처리와 중복 수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티셔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티셔닝은 메시지를 여러 파티션으로 나누어 병렬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특정 키를 기준으로 같은 파티션에 메시지를 보내면 순서를 보장하면서도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 창구를 여러 개 두되 같은 고객은 항상 같은 창구로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티셔닝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듀서 섹션에서 파티션 키 익스프레션으로 커스터머 아이디를 파티션 키로 지정합니다. 파티션 카운트는 3으로 설정하여 총 3개의 파티션을 사용합니다. 컨슈머 섹션에서 파티션들을 true로 설정하면 파티션을 인식합니다. 인스턴스 인덱스와 인스턴스 카운트로 현재 인스턴스 번호와 전체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같은 고객의 메시지는 항상 같은 파티션, 즉 같은 인스턴스로 전송됩니다. 파티션 키 선택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카어디넬러티를 가진 키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종류의 키를 사용하면 특정 파티션에 메시지가 몰립니다. 너무 많으면 순서 보장의 의미가 희석됩니다. 고객 아이디나 주문 아이디 같은 적절한 키를 선택하고 파티션 수와 인스턴스 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파티션 수는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이기는 어렵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에러 처리와 DL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처리 실패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시도 정책으로 일시적 오류는 자동으로 복구하고 복구 불가능한 메시지는 DLQ, 즉 데드 레터 Q로 보냅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LQ는 메시지 기반 시스템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제시도 및 DLQ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슈머 섹션에서 맥스 어템프츠를 3으로 설정하여 최대 3번째 시도합니다. 백오프 이니셜 인터벨은 1000m초, 즉 1초로 설정하여 첫째 시도 전에 1초를 기다립니다. 백오프 멀터플라이어를 2.0으로 설정하면 제시도 간격이 2배씩 늘어납니다. 캐프커 바인딩즈에서 Enable DLQ를 true로 설정하고 DLQ 네임으로 DLQ 토픽 이름을 지정합니다. 3번째 시도 후에도 실패하면 DLQ로 메시지가 이동합니다. 지수 백오프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시도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전략입니다. 첫째 시도는 1초 후, 두 번째는 2초 후, 세 번째는 4초 후에 실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 부하를 분산시키고 일시적 장애가 복구될 기회를 줍니다. 백오프 맥스 인터벨로 최대 간격을 제한하여 무한 대기를 방지합니다. DLQ 활용 전략도 중요합니다.
DLQ에 쌓인 메시지는 별도로 모니터링하여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재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한 후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슬랙이나 페이저두티로 알람을 연동하여 실패 메시지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가 인지하도록 합니다. 주기적으로 DLQ를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전 아키텍처 설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주문 처리 파이프라인을 메시지 기반으로 설계해봅시다. 주문 서비스는 서플라이어로 주문 완료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재고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는 펑션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한 후 다음 단계로 전달합니다. 알림 서비스는 컨슈머로 최종 메시지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각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역등성 보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처리해도 결과가 동일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중복 메시지 처리 시에도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유 아이디로 중복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유니크 제약을 활용하며 처리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DLQ에서 메시지를 재처리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환경별 설정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데브 YML, 어플리케이션 프라드 YML로 프로파일을 분리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설치가 간단한 레비템큐를, 운영 환경에서는 높은 처리량을 자랑하는 캐프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전혀 변경하지 않고 설정만 바꾸면 됩니다. 로컬 개발이 용이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큐 깊이, 처리 지연, DLQ 크기 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프로미셔스로 매트릭을 수집하고 그래페너로 시각화합니다. 큐 깊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알람을 보내도록 설정합니다. 처리 지연을 추적하여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DLQ에 메시지가 쌓이면 즉시 알람이 가도록 설정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안정적인 운영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으로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해보세요. 메시지 기반 아키텍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대규모 시스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codedec.kr에서 더 많은 학습 자료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